최근 퀸즈 플러싱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두 건의 범죄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플러싱에 위치한 바우니 놀이터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딴 아동 대상 범죄에 지역 부모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인사회 비영리단체들이 하나로 뭉칩니다. 각 단체들이 한데 뭉쳐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27일 오전 3시 링컨터널 북쪽 방향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날 사고는 아침 출근길에도 영향을 줘 극심한 출근길 교통정체를 빚었습니다. 뉴욕시가 27일 지카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뉴욕시 보건부가 퀸즈와 스태튼아일랜드의 방역 차량을 이용해 살충제를 살포 번식 중인 모기 퇴치에 나섭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 외교장관 회의의 최종 결과물인 의장 성명이 폐막 하루 만인 27일에 발표됐습니다. 의장국인 라오스가 이날 공개한 의장 성명에는 장군들은 현재 한반도 상황 전개에 대해 우려를 공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간의 세계의 대결이 드디어 막이 올랐습니다. 공화당이 지난 19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전당대회에서 트럼프를 대선 후보로 확정했고 민주당도 26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클린턴을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뉴스투데이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최근 플러싱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두 건의 범죄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플러싱에 위치한 바우니 놀이터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딴 아동 대상 범죄에 지역 부모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즈 플러싱에서 7월 한 달 동안 잇따라 아동 대상 범죄가 발생해 지역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일 바우니 놀이터에서 24세의 플러싱 거주 남성이 12살 소녀를 성학대하고 소녀의 소지품을 빼앗아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도주 당시 떨어뜨린 지갑을 토대로 이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인 7월 14일 같은 장소에서는 중국계 한 남성이 8살 남자아이에게 접근해 아이의 가슴을 끌어당기며 납치를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당시 상황을 아이 엄마가 목격해 경찰에 신고해 납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아이 납치 미수 용의자는 유창한 만다린을 구사하는 중국인 남성으로 사건 당시 3, 4살로 추정되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두 사건이 일어난 바우니 놀이터는 플러싱 샌포드 애비뉴와 유니언 스트리트에 위치한 놀이터로서 인근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놀이시설입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 피터 구 시의원은 바우니 놀이터 부근의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한인사회 비영리단체들이 하나로 뭉칩니다. 각 단체들이 한데 뭉쳐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27일 한인봉사단체협의회 시작을 알린 관계자들은 먼저 비영리 서비스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안내 책자를 제작해 한인사회에 배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인들의 이민 역사. 2000년대부터 급격한 성장을 이룩하게 되면서 많은 노인과 아동, 그리고 가족 등 여러 문제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한인사회의 크고 작은 비영리 단체들이 한인봉사단체 협의회를 구성해 하나로 뭉칩니다. 큰 하나의 종이에 이제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어느 기관이든지 전화를 받게 되면 그 기관으로 알려줄 수 있게끔 해서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필요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각 단체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면서 그동안 문제가 생겨도 막상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던 한인들에게 빠르고 편리한 도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위급한 상황이 많은 가정 문제에 직면해 있던 한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좀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들이나 어떤 그 단체마다 제공되는 그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인봉사단체 협의회는 먼저 각 기관별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내 책자를 제작해 각 커뮤니티에 배포하며 책자 제작 비용은 단체 규모에 따라 100에서 300달러의 연회비를 받습니다. 서비스 안내 책자 1차 마감일은 8월 31일까지로 모든 접수와 문의는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KBTV 최명욱입니다. 27일 오전 3시 링컨 터널 북쪽 방향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날 사고는 아침 출근길에도 영향을 줘
극심한 출근길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7일 오전 3시경 뉴저지로 향하는 링컨터널 북쪽 통로에서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숨지고 오토바이 운전자인 30대 남성이 부상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사고로 해당 구간은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었습니다. 사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뉴욕시로 향하는 남쪽 방향 통로만 차량 출입이 허용됐고 뉴저지 방면은 가운데 통로의 출입만 허용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북쪽 방향 통로는 사고 조사를 위해 폐쇄됐다 사고 발생 3시간 반이 지난 오전 6시 반경 재개됐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사고 뒷수습으로 인해 링컨터널 뉴욕과 뉴저지 양쪽 방면에서 모두 지연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뉴저지 방면 터널에서의 지연이 계속돼 뉴저지로 출근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뉴욕시가 27일 지카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뉴욕시 보건부가 퀸즈와 스태튼아일랜드의 방역 차량을 이용해 살충제를 살포, 번식 중인 모기 퇴치에 나섭니다. 관계자들은 이번 방역 작업은 모기들이 서식지를 중심으로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큰 지역부터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또 이번 방역 작업은 예방 차원의 방역일 뿐 실제 지카와 웨스트나일 모기들이 발견된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방역은 오는 28일 밤 10시에 시작해 29일 오전 6시까지 퀸즈와 일부 칼리지 포인트, 플러싱, 와이스톤, 스테이튼 아일랜드 등지에서 진행됩니다. 보건부는 방역 시간엔 주민들이 실내에서 지내고 야외에 놔둔 장비들은 실내로 옮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의 최종 결과물인 의장 성명이 폐막 하루 만인 27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의장국인 라오스가 이날 공개한 의장 성명에는 장군들이 현재 한반도 상황 전개에 대해 우려를 공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명은 우선 올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지난 9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날짜까지 적시하며 한반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아세안 측의 지지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해 안보 결의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북중이 밀착을 과시하고 있는 의장국을 북한과 가까운 라오스가 맡으면서 북핵과 한반도 관련된 조항이 한국이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적어도 북한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의장 성명에는 중국 등이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진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27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위협과 관련해 북한에 들어가는 현금을 차단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압박 수단을 만들어내야 된다는데 한미 양국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차장은 이날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제3차 한미 고위급 전략회의 직후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차장은 현금 유입 차단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는 좀 어렵다면서도 다만 국제적으로 제재 이행을 위한 틀이 상당히 잡혀있는 만큼 이 틀을 기초로 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현금을 최대한 차단함으로써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시키는 방향으로 향후 2개월에서 3개월간 집중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간의 세계의 대결이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공화당이 지난 19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전당대회에서 트럼프를 대선 후보로 확정했고 민주당도 26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클린턴을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188년 전통의 민주당은 사상 첫 번째 여성 후보를, 162년 역사의 공화당은 첫 번째 아웃사이더 후보를 각각 대선 후보로 선출한 것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26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됨에 따라 대미 최대 무역 흑자국인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선 클린턴 전 장관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 전면적인 무역협정 재검토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클린턴 전 장관이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에서 중국을 억제 대상으로 간주하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세우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도 중국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테러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온 프랑스가 이번에는 전자팔찌를 차고 사법당국의 관리를 받던 10대 청년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분노와 비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을 활용한 무장조직 이슬람국가 IS의 조직적인 테러뿐만 아니라
시리아행을 시도했다가 2차례 체포될 만큼 아마추어인 19세의 범행까지 손쉽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프랑스인들의 충격은 더욱더 큽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26일 벌어진 성당 테러 범인 중에 한 명은 IS에 가담하려고 한 혐의로 2차례 체포돼 전자팔찌를 차고 국가안보, 테러 관련 요주의 인물 등급인 S등급으로 관리되던 인물입니다. 프랑스어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성당 테러가 겨냥한 종교 간의 분열을 차단하고자 종교계 지도자들과의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날 회동은 이슬람 국가 추종자가 전날 프랑스 북부 한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던 신부를 살해한 테러가 프랑스 내 종교 전쟁을 부추기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열렸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27일 개톨릭과 기독교, 유대교 등 종교계 지도자들과 만나 이번 테러에 대한 종교계의 우려를 듣고 종교 전쟁을 의도한 테러에 맞서 교계 간의 단합과 화합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7일 최근 프랑스 가톨릭 신부 살해 테러 등과 관련해 지금 세계가 전쟁 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종교 간의 전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교황은 제31차 가톨릭 세계 청년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하는 길에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교황은 전날 프랑스의 한 소도시에서 80대 신부가 살해당한 사건에 대해 질문을 받고 미사를 집전하던 순간 신부가 살해된 것이라며 전쟁이 맞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분명히 하고 싶은 건 내가 말하는 전쟁은 이익을 두고 다투는 전쟁이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베르투 아제베두 세계 무역기구 WTO 사무총장이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WTO 회의 후에 모두가 WTO의 역할과 국제무역의 중요성, 일자리 창출의 역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 감소의 90%가 신기술과 혁신 등에 따른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일자리 감소와 수입, 통상 경쟁은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24일 NBC 방송 미더 프레스에 출연해 WTO는 재앙이라며 11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WTO와 재협상을 하거나 탈퇴하는 방안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됐습니다. 경기 둔화를 야기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씻기지 않음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가 또 동결됐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27일 전날부터 이틀 동안 진행한 올해 5번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현재의 기준금리인 0.25%에서 0.50%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연준은 성명에서 미국 경제가 점점 활기를 띠고 있고 경제 전망과 관련해 단기 리스크가 감소했다며 이르면 9월, 늦어도 연내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올해 연준 회의는 9월과 11월, 12월 세 차례 남아있습니다. 11월 회의는 미국 대선 일주일 전이라 금리 인상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금리 인상은 9월 또는 12월, 한 차례 또는 2차례 가능합니다. 이어서 한일사회와 미국사회, 해외 단신 전해드립니다. 문화복지 비영리기관인 이노비가 지난 26일 뉴욕 맨해튼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를 방문해 암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한 무료 음악 공연을 열었습니다. 이날 공연엔 30여 명의 환자와 가족들이 참석해 뮤지션들이 선사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감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셸 오바마,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등 스타 찬조 연설자를 내세운 미 민주당이 전당대회 첫날 시청률 경쟁에서 공화당을 크게 앞섰다고 AP통신 등이 26일 보도했습니다. 시청률 조사기관인 닐슨에 따르면 지난 25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웰스파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 행사를 TV로 지켜본 시청자 수는 총 2,85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18일 공화당 전당대회 개막 행사의 시청자 수인 2,428만 명보다 400만 명이 많은 것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한 비호감도가 역대 최고로 나타나 힐러리 캠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갤럽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16일에서 23일 전국의 성인 남녀 3,545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비호감도는 57%를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이메일 스캔들의 불기소로 인한 역풍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시간당 7.25달러인 현행 최저임금을 10달러로 인상하는 공약을 깜짝 제시했습니다. 트럼프는 26일 폭스뉴스의 한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이 같은 입장은 공화당의 기조와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공화당은 현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발칸반도에서 유럽연합, EU로 들어가는 육로의 마지막 길목인 헝가리가 연일 반난민 정책을 강조하며 EU 집행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27일 오스트리아 언론 등에 따르면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전날 크리스티안 켈은 오스트리아 총리와 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난민들을 독이라고 표현하며 단 한 명의 난민도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난민 개개인이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우리는 단 한 명의 이주민 노동력도 필요가 없고 인구 문제나 다른 이유로 난민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은행 거래 등 온라인 서비스에 널리 쓰고 있는 문자 메시지, SMS 방식 본인 인증에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권고 기술 목록에서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26일 미국 국립표준기술원은 3년 만에 개정되는 디지털 인증 가이드라인의 차기 버전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암살을 시도했었던 저격범 존 힌클리가 35년 만에 영구 석방됩니다. 연방법원 폴 프리드먼 판사는 27일 힌클리가 1981년 클린턴 전 대통령을 저격한 이후 수용되어 온 정신병원에서 벗어나 고향인 버지니아주에서 살도록 영구 석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석방일은 오는 8월 5일입니다. 힌클리는 1981년 3월 30일 워싱턴 힐튼 호텔 앞에서 레이건 당시 대통령에게 총을 쏴 상처를 입히고 제임스 브래디 백악관 대변인과 경호원, 경찰 등 다른 3명에게도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배우 조디 포스터에 관심을 끌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해 정신 이상 판정을 받았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플래시몹은 흥겨운 퍼포먼스지만 이 때문에 떼강도를 당한 편의점 주인도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보스턴 인근의 로슬린 데일이라는 소도시 한 편의점에서 지난 24일 심야에 플래시몹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인인 글로리아 멘터스는 주유소 옆에 있는 편의점을 지키고 있는데 자정이 조금 넘어 25명 정도의 10대들이 가게로 들이닥쳤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음료수와 과자류, 아이스크림을 닥치는 대로 담더니 계산도 하지 않고 일시에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불과 1분여 사이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7월 28일) 목요일은 구름이 끼고 흐리겠으며 밤에는 소나기 또는 천둥번개가 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88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76도, 섭씨 24도가 되겠습니다. 29일인 금요일은 곳에 따라 천둥번개가 치겠고 장대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71도, 섭씨 22도가 되겠습니다. 30일인 토요일은 대체적으로 맑고 화창한 가운데 밤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 혹은 천둥번개가 칠 수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87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73도, 섭씨 23도가 되겠습니다. 31일인 일요일은 곳에 따라 오후 또는 저녁에 천둥번개가 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72도, 섭씨 22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